나와 가족을 위한 최고의 취미활동 네이버 카페 다이해피입니다. My eyes, and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f they stay. 기준점이 되는 스위치 부분입니다. 사전 배선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합니다. 배터리 잔량 게이지를 연결합니다. 사전 배선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배터리 충전 회로를 연결합니다. 승합 회로를 연결합니다. 실제는 사전에 앰프와 결합된 상태이므로 배선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앰프를 연결합니다.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네이버 카페 다이해피 키트 시리즈 중에 발렌 케이스 키트 2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품 가격은 대략 한 5만원 정도입니다. 온라인에 이런 유사한 제작 과정 영상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대략 보여드리고 영상의 퀄리티를 좀 집중하거나 또는 어떻게든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작 영상도 가이드, 즉 상세하게 제작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제 딴에는 이런저런 표현을 할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부품의 배치라든지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MP3 모듈입니다. 물론 라디오까지 지원을 합니다. 라디오 신호는 아쉽지만 출력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안테나의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형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해당 모듈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그 발렌 케이스의 공간의 그 협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15W 스피커입니다. 10W 트위트, 즉 고음 스피커입니다. 배치는 대략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앰프입니다. 이제까지 겪어본 여러 가지 앰프들 중에 의외로 외형의 완성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소리 또한 외형에 견줄만 하면 좋겠습니다.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중에는 가장 퀄리티가 뛰어난 부품입니다. 가격도 일반 스위치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배선도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전압 게이지입니다. 배터리의 잔량을 보여주는 부품입니다. 4.1이라고 표기가 되면 배터리 잔량이 한 100% 정도 가지고 있다. 3.8은 70%, 3.7은 50% 내외의 잔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합 회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4V대의 전압을 5V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합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안정된 전압, 즉 이 오디오 출력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충전 회로입니다. 요즘 유행에 맞게 C타입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제작 후에 충전을 할 때 급속 충전기, 즉 퀵차지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흘러듣지 마시고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방열판입니다. 충전 시 발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열을 줄여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덕트홀입니다. 이 저음 강화를 위한 부품입니다. 스피커의 진동을 이제 바람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우퍼 스피커에 많이 적용합니다. 현재 만들 오디오에는 그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실제 키트에는 이 배터리가 아니라 유사한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S, 2P, 즉 18650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략 부품의 배치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키트를 구매하시면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자에 따라서 그 설명서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영상으로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모든 영상에서 지금 작업에서 적용되는 실리콘 전선입니다. 전선의 내구성도 뛰어나고 유연성이 좋아서 이 작업자의 편리성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가격은 한 묶음에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꼭 별도로 구매해서 적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스위치 작업입니다. 이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1, 2, 3, 4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NC, NO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립자의 시선에서 이 글씨의 각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기준점입니다. 이 페이스트라는 물질인데 이것을 좀 적용하면 납땜하시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납땜을 하실 때 필요한 장소에 조금씩 발라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훨씬 납땜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납땜을 마쳤습니다. 조립자 시선에서 이제 글씨 각인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납땜을 하였으며,
이 해당 부분은 옆 라인과 함께 납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청에 좀 편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납땜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합회로입니다. 4V 전원을 5V로 올리기 위한 부품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V-in 부분과 V-out 부분이 있습니다. V-in은 배터리가 입력되는 부분이고 V-out 부분은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승합회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전압, 즉 오디오 출력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작업자의 실수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해당 블루투스 모듈은 원래 12V가 정상 작동 범위입니다. 이것을 배터리 하나에 해당하는 4V에 작동시키기 위해 이 5V 레귤레이터로 우회하는 경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해당 부분이 레귤레이터 부분입니다. 이 해당 레귤레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즉 잘못 연결하면 회로가 파손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 배터리 전압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즉 12V 배터리는 삼직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보자들이 관리하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별도 충전기를 구매해야 하고 전압이 틀어짐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이 해당 위치에 배터리의 플러스극 전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납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나 이 초보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납땜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는 12V 전원을 입력해야 되나 해당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4V 전압대에서도 해당 장치가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C타입의 충전 회로입니다. 납땜하는 장소가 4군데가 있으나 실제 배터리하고 연결되는 납땜 장소는 해당 장소 2군데입니다. B+, B-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납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충전 회로를 통해 충전이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붉은색 표시가 납니다. 물론 완충이 되면은 녹색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앰프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전원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스피커 사선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신호 전달 부분입니다. 연결한 단자가 2군데가 있는데 해당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간혹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서 해당 부분이 되겠죠.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 이어폰 단자 부분에 불량이 생긴다는 사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도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 과정을 링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앰프 지지대 장착 방향입니다.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앰프의 그 작동 상태를 나타내는 LED를 표시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볼트 너트를 체결하실 때 초보자분들께서 간혹 단단하게 체결하시려고 이제 벤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볼륨 조절하는 이 가변장 파손되게 되니까 가능하면 손으로 그냥 적당히 조아주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앰프는 고맙게도 납땜을 하지 않고 이 전선 피스 체결 방식을 했는데 이 좀 엽기스러운 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야 되네요. 그것도 큰 거는 먹히질 않고 아주 소형이 돼야 됩니다.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소형 일자 드라이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납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V 승합회로 장착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땜 영상은 생략했습니다. 지금 V인 부분입니다. 전원 입력되는 부분이겠죠. 4V 배터리가 입력돼서 5V로 성합이 되어서 이 해당 앰프 부분으로 들어간 사례입니다. 하단은 글루건으로 납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납땜이 되어 있지 않은 일정한 면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글루건으로 부착한 사례입니다. 스피커 부분입니다. 좋은 소리는 어떻게든 최대한 만들어내고 싶고 이 발렌케인스의 공간적 협소는 있고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한 게 잘라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사전에 잘라 놓은 상태고요. 이런 가위로는 이런 가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르기가 대단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당 스피커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고정을 시킬까 수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 피스를 뚫자니까 앞에 이제 천공이 되어서 이제 피스 구멍 표시가 날 것이고 글루건으로 하자니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50 본드를 한번 접착을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하룻밤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스피커에 보면은 이런 테두리가 있는데 이 해당 테두리가 상판에 지름에 딱 맞게 이제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적으로는 완성도가 좀 뛰어나나 이 스피커가 상판에 붙어 있는 결속력은 좀 약해질 듯 합니다. 아마 상판을 제작하신 그 다이에픽 카페 매니저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듯 합니다. 딱 맞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미적으로 퀄리티를 높이느냐, 안정성을 고려하느냐,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하루 전날 50 본드를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 50 본드가 마무리 면에서는 상당히 깔끔하나, 하루 정도 이제 굽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글루건은 기다림은 없으나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이 글루건을 떡칠할 소지가 있을 듯합니다. 스피커 연결입니다. 먼저 연결하기 전에 트위터 즉 고음 스피커의 그 선이 너무 튼실하고 좋아서 조금 독특하게 흰색이 플러스 선입니다. 흰색을 그냥 다이렉트로 스피커 플러스에 연결했습니다. 마이너스 역시 스피커 마이너스에 바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했습니다. 흰색이 플러스 쪽, 검정색이 마이너스 쪽.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가능하면 배선에 좀 줄이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스피커 앰프를 보시면 뒷면에 상세하게 L-, L+, R+, R-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L 표기 한 묶음, R 표기 한 묶음입니다.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총선이 4가닥이 되겠죠. 트위터의 배선이 굵은 관계로 굳이 뭐 납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삽입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발렌 케이스 키트 2형입니다. 뭐 모든 자작품이 다 그렇듯 얼핏 보기엔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작하고 나면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이 영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제껏 제가 다이해피 오디오 키트 부분 영상 제작을 조금 꺼려왔던 것은 그 영상으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난 것과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여 저만 잘 표현하면 쉽게 제작 방법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이제 여기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배선 부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림으로 대체를 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비관심자는 길고 지루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발렌 키트가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되었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스위치 부분입니다. 사전 배선된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합니다. 배터리 잔량 게이지를 연결합니다. 사전 배선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배터리 충전 회로를 연결합니다. 승합 회로를 연결합니다. 실제는 사전에 앰프와 결합된 상태이므로 배선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앰프를 연결합니다. 스피커를 연결합니다.